네. 근데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보시면 크게 이 맵에 스탠다드, 프로세스, 오브제이션, 툴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범위를 좀 잡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바이드 앤드 컨커 할 때 수명주기로 컨커하는 거는 일단 이해를 하셨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 레벨 더 내려가서 구체적으로 과제를 들여다보거나 분석을 할 때, 이때는 거기에서 SPOT라고 하는 걸 스팟이라고 하거든요. 이 업무, 이 과제와 관련된 영역의 표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표준은 뭐냐, 국제 표준 또는 로컬 표준, 사실상의 표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대부분은.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있어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게 조직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는 무엇인가? 그래서 글로벌 표준과 조직 내부의 표준을 들여다보는 연습. 그 다음에 프로세스. T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조직 내에 어떻게 표준화되어 있고 정의되어 있나. 그리고 이 프로세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다음에 O, O는 오르가니제이션이잖아요. 이 O는 그런 의미예요. 이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조직들의 R&R이 전부 정의되어 있나. 그리고 이 R&R대로 실제 조직이 움직이고 있나. 그다음에 T는 툴 앤드 테크닉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또 테크놀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부분이 얼만큼 자동화되는가. 그래서 기술로 자동화를 이 기술이 대표적인 이제 IT 툴이죠. 그 다음에 조직의 오거니제이션, 조직의 구성원들은 얼만큼 이 툴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나. 에 대한 걸 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네 가지 관점으로 들여다보면은 현황 파악과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이슈나 문제가 있는지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SPOT 잊지 마세요. 기숙사 시험 문제에 계산 방안 이런 것들을 쓰라고 만약에 나오면 그러면 현재 문제점은 S 관점, P 관점, O 관점, T 관점에서는 무엇이다. 그래서 이것들의 근본 원인은 이것들로 추정이 되고 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SPOT 관점에서 무엇을 더 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쉽게 풀릴 문제가 계산 방안 쓰라고 하면 밑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어떤 부분 오늘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머릿속이 멘붕이 일어나. 오늘 저한테 들었으니까 앞으로 절대 멘붕이 일어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조직에서 프로젝트나 운영할 때도 문제 엄청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장애 하나 분석하는데도 이런 틀이 없으면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SP 모치라고 하는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쓰시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업무에서 이제 돌아가시면 당장 SPOT로 항상 하는 일을 좀 들여다보세요.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개선 포인트나 그런 회사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나누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공학과 관련된 표준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세스들,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조직적인 역량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기법이나 툴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여기에서 오늘 기초과정에서 볼 것들은 먼저 아무래도 수명주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명주기 SDLC에 관련된 것들을 볼 거고, 그다음에 이 SDLC를 기반으로 해서 방법론이 또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방법론들 중에 중요한 걸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응용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공학 비교, 그다음에 SDLC, 개발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개의 관련 주제들을 볼 거고요. 공학 계획상 개념, 소프트웨어가 뭔지, 위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이 위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이 탄생했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공학이 뭐냐, 이런 거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개념, 위기 공학에 관한 얘기입니다. 개념은 우리가 프로그램하고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지 않고 써요. 근데 좀 더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프로그램은 일련의 명령 또는 문장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코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코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을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보수에 필요한 관련 정보 일체. 그래서 관련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전부 다 산출물이에요. 산출물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가동시키는 동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동적인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거다. 프로그램은 그냥 코드, 소스 코드에 대한 거를 말해서 정적인 의미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명령어, 자유구조, 설명문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등등으로 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비가시성과 무형, 나머지는 복잡, 변경, 소형, 복제 가능 뭐 이런 거 있는데 가장 큰 특성은 비가시성과 무형이에요. 비가시성은 소프트웨어 구조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코드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드만 봐서는 소프트웨어 구조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용자가 보는 그 UI에 제공되는 정보와 실제 구현체인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간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시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켜요.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를 왜 돈 주고 샀니? 소프트웨어를 써요. 근데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는 뭐 손에 잡히는 거 먹을 거야. 햄버거 4,000원, 인정. 그러니까 뭐 빵도 안에 뭐 재료도 들어가 있어. 근데 소프트웨어는 어때요? 전기 신호에 불과해.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쓰면 바보다 이런 거예요. 특히 개발자들이. 그래서 과거에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크래키가 없고 라이선스 키가 없어도 쓰게 하면 영웅 이력을 받았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깜빵에 갑니다. 이게 바로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돈 주고 쓰지 않아도 되는 가치 없는 것이라면 그 나라는 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IT 분야의 이 모든 것들이 돈으로 굳이 따질 수 없을 만큼 하찮은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럼 아무도 IT 시스템 구축이나 운영이나 이런 데에 종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장들은 지금 소프트웨어로 전부 다 제어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하고, 자료 모으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공장은 전부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라인에 전부 사람이 투입돼가지고, 하나하나의 라인에 돌아가는 공정별로 관리하고, 서로 연락하고, 누군가는 이 전체를 쳐다보고, 이런 일을 사람이 수적으로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장이 전 세계에서 물건 팔 수 있을 거예요. 생산 수 대수도 적지만 대수가 적으면 원가가 어떻게 된다? 단위당 원가가 올라가죠. 그럼 가성비가 떨어지죠. 여러분 보고 사라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안 사겠죠? 네. 회사를 문 닫으면 돼요. 자, 비가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이슈를 굉장히 일으켰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은 말이 안 통한다. 소프트웨어 크기가 내가 말하는 거 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커야 돼? 답을 못해. 하기 나름이죠. 하기 나름이야? 그러면 제일 작게 말해봐. 그것도 하기 나름이죠. 그럼 돈이 얼마야? 아니, 크기가 벽돌이 몇 개인지 알아야 벽돌 한 장에 1,000원, 그러면 벽돌 100개면, 그죠? 그럼 얼마야? 네, 뭐 대충 1,000원 곱하기 100장 해보세요.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크기가 없어요. 그럼 소프트웨어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 머릿수를. 사람 머릿수를 그럼 몇 명 내야 돼? 10명이요. 왜 10명이야? 그냥, 그러면 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거예요. 돈 주면 바보예요. 과거에 한때 이런 적이 있었죠, 우리가. 엄청나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문제예요. 자, 무형, 형체가 없기 때문에 유형화가 안 돼요. 금방 이제 물어본 게 그거예요. 형체가 없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큰데 물어보면 얼마나 큰지 크기를 말을 못해. 규모가 얼마야? 얼마나 규모가 큰지 말을 못해. 사람 몇 명 필요해? 네, 1,000명. 규모를 모르는데 1,000명이 어떻게 나온 거야? 대충 가장 전문가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충 세알돼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첨단인데 그냥 사업하는 방식은 주먹구구야.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련된 큰 이슈입니다. 비과시성과 무형.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업무 현업 사업 단위에 있는 사업부장들은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IT를 또 무시를 하는 사업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IT를 저 하청업체 어디 취급을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네, 그래서 많은 IT 인력들이 좌절에 빠지죠. 이것도 누구 잘못이라고? CIO. 그래서 비과실성과 무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나? 네, 이 답은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네. 예를 들면 우리의 업은 피라미드 이야기 많이 합니다. 몇 천 년 전에 지어진 피라미드도 보면 그 안에 엄청난 엔지니어링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그런 몇 천 년 전에 지어진 건축 토목의 기본 수준도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비판이에요. 막 이런 얘기 이제 하면 우리는 정말 이 코드를 통해서 뭔가 작동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제 느끼고 흠뻑 빠져서 막 코딩하고 뭐 만들고 이랬는데 사회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시각은 저것들 정말 근본이 없어. 우리는 몇 천 년 전에 벌써 공학을 통해서 피라미드를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안 무너지잖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놈의 시스템은 허구나 장애나고 그다음에 뻑하면 화면에서 에러나고 사용자를 전화해가지고 서비스 테스트해서 뭐라고 난리 떨고 그리고 종료 비즈니스에서는 운영하다 장애나면 내가 위에 불려가고 그리고 가서 야 저거 IT가 잘못한 거야 CIO 불러 도대체 언제 개선할 거야 언제 제대로 해볼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소프트웨어 쪽이라는 억울하죠. 그렇게 못하고 필요 없는 건 하지 말지. 그래서 세게 나가도 되는 거예요. 세게. IT나 소프트웨어가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게 멈추는 순간에 모든 비즈니스는 접어야 돼요. 그런 생각인데 여전히 많은 이 업무 이 비즈니스 현업 쪽에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 시각으로 IT를 쳐다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무식하고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설명해봐. 설명하니까 못 알아먹겠어. 그러니까 니네는 왜 그 모양이냐? 설명도 제대로 못하네. 알게 좀 말해봐, 알게.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죠. 우리가 돈 벌어서 니네 다 먹여 살리고 있어. 이런 얘기는 했었고. 근데 사실은 반대예요. IT 때문에 먹고 사. 그래서 약하게 되면 안 된다, IT. 뭐 그렇게 해서 많은 개발자들을 잃어버린 회사들이 많아요. 똑똑한 개발들이 국내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죠. 아까 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국내는 뭐예요? 국내는 네카라쿠베 쇼게 들어보셨어요? 네카라쿠베? 네. 네카라쿠베라는 영화가 이제 빅테크들을 일컫는 예, 근데 사실은 그쪽에서 인력들을 엄청나게 뺏어갔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을 싹 쓸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연봉은 장난이 아니다. 물론 천차만별일 그 안에서. 하지만 굳이 일반 민간 IT 기업이 아닌 회사에서 임원급이 받을 수 있는 월급을 그냥 개발자가 받아야지. 예를 들면 2, 3억 받는다고 치면 개발자가 2, 3억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메카라쿠에 임원이 아닌데. 모르시나요? 처음 보시죠.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임원이 되지 않아도 하는 사람들이 간에 있습니다. 뭐 평균 연봉만 발표되면 그렇잖아요. 카르쿠베 그러더니 평균 연봉이 1억 7천, 8천 말이잖아요. 그게 평균이에요. 그러면 1억 꽁튀기 해보면 얼마가 돼요? 2하고 아래의 중간선이 그거잖아요. 그럼 1억 꽁튀기 하면 거의 4억 가까이 되잖아요. 아래로 하면 기본이 7, 8천. 그렇게 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프트웨어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광의적으로 표현한다. 근데 시스템하고는 또 뭐가 틀린 거냐?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그게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사람, 이거 다 일컫는 이야기,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앞에 IT가 불렀을 때 IT 시스템 이쪽에 특정화가 되는 거고요. IT 빼고 다른 걸 붙이면 다른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스템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게 생태계입니다. 에코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를 때 그 에코에는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상호작용을 한다 할 때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요?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기적이라는 말이 이제 살아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살아있다. 네, 그래서 이 살아있는 것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래서 산술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입력으로 줬을 때 산술적인 것보다 많은 것을 출력으로 뱉어요. 이제 대표적인 우리는 산수는 1 플러스 1은 2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시스템은 1을 집어넣고 또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올 수 있지만 3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비효율적이 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1하고 1을 더했는데 그냥 1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3 이상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상승 효과, 각각의 것들이 뭉쳐서 결과값을 늘리는 것들을 우리가 시너지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시너지가 난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학습을 하러 오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과정을 지나서 심화 과정을 올라가시면 그룹 스터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룹 스터디를 하게 되면 그러면 1 플러스 1을 하면 2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1 플러스 1을 하면 5가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일단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3에서 5는 나오겠죠? 네, 이게 그룹 스터디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소프트웨어 위기까지는 얘기를 하면 역시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와 공급 능력, 그 수요와 공급 간의 차이가 갈수록 심화된다. 근데 품질이나 비용, 납기를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외면당한다는 게 외면이 아니고요. 사용자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사용자가 누구냐? 예요. 나토입니다. 근데 이 시점을 보십시오. 1968년입니다. 68년에 세상에 있으셨던 분들 없었던 분들 들어보세요. 네, 이 소프트웨어가 1940년도 중반에 이미 집체문화 컴퓨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68년도면 그로부터도 2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군사 분야에 이 컴퓨터 사용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토가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해서 요즘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이 나토를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려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죠. 그게 이제 입전들이 도와서 그러면은 러시아는 서방과 서로 이제 대적하는 그런 관계인데 우크라이나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동맹에 들어가 버리면 바로 마주치게 돼요. 그럼 그 경계선 안에 엄청난 군사력을 배치해야 되겠죠. 그렇게. 어쨌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이 나토가 그런 거였다. 여기 자 나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문제야. 왜 문제냐? 자 하드웨어는 계속 발전을 해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스템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 소프트웨어는 점점 가면 갈수록 늘어나네. 그래서 돈 잡아먹는 애인데 그렇다고 해서 잘하냐? 품질, 비용, 납기도 엉망이야. 그런데 돈 계속 들어가. 이게 이제 문제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걸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문제야. 근데 생산성을 내버리지, 야, 니네가 뭐 하고 있는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무엇을 만드는지 모르는 것 같아. 공정. 저 공정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푸른 말이고, 이거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우리는 공정이라고 해석하고요. 프로시저라는 게 있어요. 프로세스는 상위 개념의 단계입니다. 프로시저는 이 프로세스의 활동들을 수행하면서 그 활동들의 단위가 크면 그 안에서 다시 또 사이클이 돌아요. 이런 것들을 이거 프로시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절차입니다. 그래서 공정과 절차는 다른 의미예요. 하지만 실무에서 이거를 섞어서 막 써요. 그냥 구분하지 않고.
근데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뭐 QCD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부 다 풀어서 쓴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폼질 비용 납기가 제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한 QCD예요. 그렇죠? 그래서 니네 QCD가 엉망이야라고 소프트웨어한테 말을 했고 위기다라고 하는 거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위기 극복을 하면 항상 대학교를 통해서 해결을 해요.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위기 해결을 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대학교의 과목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쳐서 1년 양성을 하게 된 거죠. 소프트웨어 공학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이런 대가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공학과 수학적 의료 방법을 조정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유지, 스펙 관련에 준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 및 일련의 기술,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계, 개발, 운영, 유지, 분석 관련된 것을 작성할 필요한 과학적인 지식의 실용화, 품질, 효율, 비용, 입장에 관한 공식의 접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근데 남이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면 쪽팔리잖아요. 전문가들. 그래서 항상 아시죠? 책 쓸 때 남이 말하면 다 가져다가 보고 난 다음에 그것들과 조금 다르게 내가 정의 쓰는 거 아시죠? 교수님들이 더 그렇게 있잖아요. 학자들 또는 대학교 강단에 쓰신 분들이고 이제 안시는 미국 표준화기구죠. 네, 그런 데서는 전부 다 이렇게 썼다. 근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냐. 네, 개발, 운영, 유지보수 스펙이 이거예요. 라이프 사이클이네. 그래서 수명주기 이퀄 프로세스라고 그랬죠. 네,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프로세스의 목표인 품질, 비용, 일정.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런 걸 하려면 공학, 과학, 수학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이야기는 저희는 그렇죠. 제체만한 컴퓨터를 돌게 만든 거는 엄청난 기술이잖아요. 공학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잘하고 있고 첨단이라고 말했는데 애들이 볼 때는 개판이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뭐 니네는 기본이 안 돼 있어. 공학하고 수학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게 소프트웨어 공학이고요. 그걸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인력을 많이 배출해서 시장에서 개발 단가를 낮춰볼게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입해서 비용을 낮춰볼게요. 이제 공학입니다. 그래서 공학을 이제 가르치는 거고요. 공학 안에는 패러다임, 프로세스, 도구,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성 요소로 들어갑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굉장히 가장 큰 레벨이에요. 시각, 철학 이런 게 나오죠. 사업의 현상을 바라보는 프로세스. 이거는 작업하는 순서. 그다음에 도구는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자동화, 부자동화. 방법은 사용하는 기법이나 절차. 그래서 비슷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그렇잖아요. 다 그건대로 있죠. 네, 그래서 예시를 이제 들어봅니다. 자, 음식 스타일, 한식, 일식, 중식, 퓨전. 자, 이 정도 되면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패러다임이 달라지면 조리 순서가 달라져요. 그다음에 조리 순서가 달라짐과 동시에 또 조리하는 도구도 쓰는 도구가 다 달라요. 그다음에 익히는 방법, 음식들을 다 결국에는 불로 열을 가할 거잖아. 그런데 구이로 할 때랑 찜으로 할 때랑 훈제랑 할 때, 탕으로 할 때랑 결과물이 같아요, 틀려요? 재료가 같아도요, 저렇게 하면 결과물이 달라요. 맞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방법적인 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소프트웨어 공학을 설명하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공학의 구성 요소 벽을 써야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랑 우리 실무에서 적용하는 사례들을 이렇게 매핑해서 제시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요약을 소프트웨어 공학 그럼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소프트웨어 공학 책이 전 세계 몇 권이 아마 수천 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하려면 논문이 몇 개가 될 거예요? 수만 개 될 거예요. 네? 공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핵심 상황인 SDLC를 저희가 이제 공부해 볼 거고요. 네, SDLC는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은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 수명 주기는 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요 단계들을 디바이드 앤드 컨커하는 것이다. 디바이드 앤드 컨커하는 이유는 태어났을 때는 아이가 안전하게 일단은 자라야 되죠. 네. 갓난애는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갓난애는 밖에다가 니 혼자 살아 그러고 내버려두면 영화 유기죄로 깜빵가요? 아이를 보살피는 목적과 방법이 완전히 다른 편이죠. 청소년기에는 어떻게 돼요?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집중해서 쓰는 방법이 또 틀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를 진출합니다. 사회를 진출하면 직장을 하게 돼요. 직장인에게 응답을 하면 또 틀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생활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손발에 힘이 없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좀 쉬세요. 쉬세요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미래에 다가올 절차는 뭐예요? 수명이 끝날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여기저기 아파요. 그럼 이제 노인은 그거에 대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구분해서 그래서 영유아에 대한 법제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가이드,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련된 이 시스템, 이런 게 전부 다 국가적으로 케어가 되고 마련이 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수명주기의 효는 거예요. 그걸 나누지 못한다면 국가가 무슨 정책을 세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온 세상은 이런 거를 통해서 국가든 어떤 사회든 이런 접근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수명 주기를 살펴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SDH로 분석.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청소년을 지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지금 직장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다가올 단계는 점점 많이 쓰이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됐어요, 필요 없어요, 뭐 이런 단계를 맞이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거기에 이 단계에 맞춰서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또는 정부의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무엇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찾아갖고 내가 그걸 분석하고 이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위해서 그걸 해줄 거야 안 해줄까요? 안 해줄 거예요. 그죠? 내가 찾아서 해야 되는 거 맞죠? 이게 이제 수명주기예요. 네, 이제 오후에는 SDLC랑 방법론 중에 중요한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제 가지시게 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포커스, 프로토타이핑, 나사형, 반복 점등, 진화 모델, 그리고 클린룸 공항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포커스 모델은 이제 이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요게 이제 도축하던 그림인데 보시면 여기 요구사항 분석, 설계, 코딩, 테스팅, 그다음에 메인티너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 그림을 보면 여기 청색이 뭐예요? 물입니다, 물. 그래서 이 상의 탑에서 바텀으로 쪼르륵 이렇게 단계들이 내려가고 그리고 여기서 물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이 물 때문에 이 모델의 이름이 포커스예요. 그래서 워터폴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요구사항 분석, 설계, 분양, 시험, 미리보수 과정을 순차적으로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여기 진행되어서 고전적인 이제 진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절차는 뭐 계획 다음에 이제 요구 분석, 설계, 분양, 시험, 미수 위에 있는 단계가 있다면 계획안을 구성한 거고요. 사실 이게 지금 우리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 개발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다 이런 사이클을 밟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들은 이런 모델에서 이미 기인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순차 접근 또 이제 초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탄생하고 초기에 SDC를 잡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실시되었던 거라서
네, 체계적이다라는 말을 써요. 체계적이 아닌 게 사실 없죠. 네, SBS, 뭐 이런 거는 다 체계적입니다. 근데 순차적인 접근, 개념 정립에서 구현까지 하향식, 그리고 높은 추상화 단계에서 낮은 추상화 단계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각 단계 중요시의 검증 후에 다음 단계로 간다. 이게 뭐냐면 여기 단계 요 종료 시점 있죠. 요걸 검증을 이렇게 해요. 문제가 없어,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 문제가 있어, 그럼 못 넘어가겠죠? 근데 각 단계를 그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음, 이제 장점. 프로젝트 진행 과정이 세분화되고 관리가 이루어지며 여러분들 보실 때 되게 직관적이죠. 그리고 누구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끄덕끄덕 네, 하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발주자나 사업자나 또는 개발자나 전부 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그래서 네, 관리하기도 그만큼 쉬운 거죠. 네, 가장 오래되고 그래서 폭넓게 사용됐어요. 네, 그리고 전체 과정의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단점.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초기에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네, 중요 문제점이 후반부에 발견된다. 그래서 백도 해야지 순환. 네. 이것 때문에 순창금이라고 했는데 그걸 못 가게 돼요. 그래서 네. 순환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죠. 단계만에 검증하고 넘어간다. 단계만에 검증하고 넘어간다. 자, 검증이 끝났으면 맞다는 거잖아요. 그럼 뒤로 다시 되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예상은 단계만 검증을 한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수행했던 과정, 그 단계의 내용을 완벽하게 검토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맞아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점점 높은 추상화에서 낮은 추상화 단계로 구체화되죠. 근데 앞 단계에 게 뭔가 잘못됐어요. 그럼 T로 가면 걔를 뒤벌려서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검증을 하고 넘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게 뭐냐면 인간이 하는 일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다가 유무 분석을 했는데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검토 때도 완벽하다고 했어. 근데 나중에 진행하다 보니까 요구사항 분석 때 뭔가 잘못된 게 있었어. 왜냐면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되돌아가야 되죠. 근데 이 모델은 되돌아간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패스가 없어요. 이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되돌아가려고 하면은 이 모델을 지키지 못하게 되죠. 네, 그래서 실제로 모델 자체가 그러면 불완전한 거죠. 네, 그런 이슈가 제기가 됩니다. 적합한 프로젝트, 실질적 이용이 낮고 이상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이거는 이미 해본 프로젝트랑 업무 명이 이제 유사한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왜? 거기서 이미 한 번 다 밟아본 거야. 그래서 지뢰가 좀 터졌어. 그래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슈가 되더 알고서 이제 그런 것도 진행하죠. 네, 그러면 아까는 미리 다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다 터뜨렸겠죠, 미리. 그럼 이제 뒤로 가면 그만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맨날 가보면 이름만 비슷하지 가보면 고객도 틀리고 요구사항도 다 틀려. 쉽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 쉽고 이해하기 쉽고 관리하기 용이하다. 그리고 굉장히 초초에 나온 모델이어서 이것들이 광범위하게 사례가 생겨 있어요. 그만큼 많이 왜냐면 이거 말고 선택할 경우가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문제는 있지만 다 해보면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밝혀진 것도 있고 또 다 해보면서 해본 것도 이상한 것도 딴 데 가서 또 해주고 그러다 보면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되돌아갈 일이 줄어들겠죠. 이러면서 정말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최신의 모델들도 그 안에는 사실 포커스 모델의 저런 컨셉을 이미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거 근간으로 계속 발전한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프로토타이핑. 개발하려는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시스템 개발 초기에 실제 운영할 모형. 이 운영할 모형이라고 하는 게 프로토타입이죠. 이거를 만들어서 평가 후에 전체 시스템으로 확장.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거를 하려고 하냐면 요구사항 도출의 어려움 해결. 이게 이제 앞단에 포커스 모드에서 요구사항 도출하고
분석하고 정의하는 과정들이 인간이 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분석할 때 뒤에다가 이 요구 분석을 검증하는 거죠. 프로토타입 형태로 해가지고 네, 설계를 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보고 요구사항 확인, 설계 전개 이거를 다 해본 다음에 전체 나머지 영역에 네, 적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나무 도끼라고 분석을 했어요. 근데 나무 도끼가 무엇인지 사실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용자도 모르고 개발자도 잘 몰라요. 근데 나무 도끼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도끼로 자르면 잘리는 건 맞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뭔지 모르니까 대충 모형 하나 만들어서 보여줄게요. 그래서 나무 도끼를 딱 모형을 껍데기만 만들어 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용자한테 네가 말한 게 이거 맞지? 이렇게. 사용자가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한 건 이거 아니야. 얘는 약하고 얼마 못 쓰잖아. 그래요? 이게 아닌 게요? 도끼는 도끼인데 그러면 좀 더 단단한 거로 그냥 만들어서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쇠도끼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도끼를 만든 거 아니에요? 껍데기만 쇠도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죠? 쇠도끼.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없어 보이잖아. 그래요? 이제 그 다음에 금도끼를 만들어놨어. 혹시 이런 거 원하세요? 맞네. 이런 거야. 이게 지금 프로토타입. 그러면, 사용자하고 개발자하고 이해를 할 때, 이게 요구사항이 나무도끼 수준이었어라고 이해를 했던 것처럼 나머지 영역의 요구사항도 다 나무도끼처럼 내가 만들었을 거잖아. 근데 보니까 금도끼야. 그러면 나머지도 금도끼 수준으로 요구사항을 다시 바꿔야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구사항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설계하고, 코딩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퍼포스 모델 대비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 사용자 요구사항의 만족도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요구사항 충족을 좀 더 잘할 수 있다. 이게 프로토타이핑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점은 당연히 요구사항 분석을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이해나 품질이 향상이 돼요. 그리고 개발자하고 사용자의 의사소통이 그것 때문에 뭔가를 놓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상대편의 예, 의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단점. 프로토타입 결과를 최종 결과물로 오해하더라. 그리고 중간 단계 산출물 문서화가 어렵고, 프로토타입은 어쨌든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으로 확인할 목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폐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경제적이 되는다. 이런 데 단점이 있어요. 적합한 프로젝트는 사용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복잡한 업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아무리 열심히 많이 해도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 복잡한 거를 설명한 게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만들어 보고 대충 이런 건가요? 하고 서로 눈으로 보면서 해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이렇게 그래서 복잡한 업무 기능 요할 때 나선형 모델 프로토타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최종 소프트웨어 이르게 한다. 그래서 포커스 모델하고 프로토타입 모델의 장점에다가 이론 분석을 추가한다. 이건 뭐예요? 이제 프로토타입까지 해보고 나니까 프로토타입을 왜 버려? 저기 껍데기 만들고 그 안에 채워가지고 최종 완성품을 만들면 되지. 이게 더 나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개발 사이클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계획 세우는 것은 여기 있고 평가도 고객 평가도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원 분석을 이 사이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개발 사이클 다음에는 고객이 평가하는 걸 그렇게 챙겨놓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프로토타입 수준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각 업무 영역별로 기능을 대충 만든 거죠.
그러고 나서 맞다 그러면 그거는 살을 더 붙이는 거예요. 아니야라고 하면 수정했겠죠. 자, 그러면서 점점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면서. 네. 자, 이렇게 하면 좋은 건 단박에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장점, 좀 더 정확한 사용자 유무선화. 그다음에 네. 그러한 기능들을 수용하고 프로젝트 개발에 반영을 하게 되면 위험이 발생해요. 근데 그런 위험들에 대한 영향도 평가를 하고 이런 걸 하고 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감소해요. 그리고 품질이 당연히 확보가 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점. 그런데 아까처럼 이렇게 예, 이런 것들은 뭐예요? 리니어하게 그냥 선형으로 빡 가잖아요.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곡선으로 가요. 그러면 시간이 어디가 많이 걸려요? 곡선으로 가는 게 시간이 많이. 프로젝트 개발에 이건 시간이 많이 써야 돼요. 기간이 길어져야 돼요. 기간 길어지면 원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이클을, 예를 들어서 기능 영역 보험주가 카테고리가 프로젝트 안에 응용 1팀, 2팀, 3팀 해가지고 한 3개가 이걸 돌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원래는 그냥 하나로 갈 수 있었던 거. 근데 3개의 줄기가 돌고 있으면 프로젝트 3개가 돌고 있는 거죠, 실제로. 프로젝트 3개가 돌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프로젝트 관리하는 PM이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겠죠. 음. 그리고 충분한 검증이 미흡하다라는 것은 바로 위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걸 하려는 사이트가 잘 없어요. 여러분들이 발주처예요. 그럼 기간도 길고 돈도 많이 들어갈 거 보이죠. 근데 똑같은 시스템 개발하는데 폭포수로 제한한 데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이에요. 근데 A로 하면은 좋긴 좋은데 돈이 150이 들어요. 자, 여러분 발주처 담당자입니다. 자, 100원에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150원에 할래요 손 들어보세요. 네, 대부분은 다 100원입니다. 왜냐면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사업자가 지죠. 개발자가 지고. 네, 그런데 좀 더 높은, 완성도 높은 품질, 이거는 니네가 알아서 고민하시고, 발주처는 그냥 100원이면 되는데 왜 150원을 써요? 자, 이렇게.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자, 그래서 적합한 프로젝트,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중 국책사업, 기업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는 적용이 어떻다? 어렵다. 많은 고객을 상대로 하는 상업용 제품 어렵다. 왜 어려운 거죠? 기업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는 자, 기업의 논리는 뭐예요? 기업은 이윤 추구, 영리 추구. 그러니까 영리 추구에 이윤 추구에 지금 예, 상응해요? 아니면 반대예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기간이 더 길어지면 반대다. 자, 그다음에 많은 고객을 상대로 한 상업용 제품은 적용하기 어렵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요즘 특히 이런 게 이슈가 돼요. 어떠한 제품이면요, 시제품을 사용자들에게 빨리빨리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개발 기간이 짧아야죠. 근데 이건 뭐예요? 나사는 뺑뺑이 돌아서 개발 기간이 엄청 길어요. 그럼 언제 도대체 사용자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상업용 제품은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나 국책사업. 자, 국책사업은 이윤 논리가 아니에요. 국책사업은 누구 돈을 쓴다? 세금을 씁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하면 다음 선거 때 정권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성공해야 되죠. 그러면 돈은 내 돈 아니야.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가야지. 안전한 방법 써야지. 그럼 얘가 안전하잖아. 거기에서는 이걸 쓸 수 있다. 그다음에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맞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을 거잖아. 근데 실패하면 안 될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내가 여기에 1조 쓸 거예요. 근데 성공을 좀 더 확률을 높이고 안전하게 하려면 1,000억만 더 쓰면 될 것 같아. 그런데 1조만 쓰면 망할 수도 있어. 그러면 1,000억을 더 쓰는 게 이익이에요? 아니면 1조 쓰고 50%는 망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절반은 망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게 더 이익이에요. 1,000억을 더 쓰는 게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구책 사업에 이런 특성을 갖고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프로젝트가 많아요, 적어요? 잘 없죠. 잘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실무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모델이다.
고요. 네, 이제 반복 점증 모델. 네, 반복적 개발 모델. 이터레이션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용자의 요구사항 일부분 혹은 제품의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개발해서 최종 시스템으로 완성합니다. 네, 앞에서 한 이야기랑 약간 유사하네요, 나선형이랑. 네, 그런데 한번 볼게요. 네, 이 반복적 개발에는 두 가지로 유형이 나는데 증분과 진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점증적 개발 모델 안에 지금 여기에 점증적 인크리멘탈은 이제 점증적 또는 증분 같은 이야기예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 아래 그림 보세요. 기능 영역을 증분 1, 2, 3, 4 기능을 그냥 영역을 4개로 나눴어요, 이 경우에. 그런 다음에 증분 1부터 먼저 분석 설계하고 이 포커스 모델이죠, 이거. 사이클을 돌려요. 그 다음에 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증분 2를 또 돌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 4까지 가면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설치 운영이, 자, 프로젝트 기간은 4번 증분 4까지 하려면 저 뒤에 가 있겠죠, 더 프로젝트 종료 기간은. 자,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얘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증분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오픈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오픈했다는 얘기.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가 완료되기도 전에 이미 제품을 사용자가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넥스트를 또 출발시켜서 얘도 또 완료되기 전에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증분1과 증분2는 어때요? 서로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다 있으니까 연계가 일어나죠? 그래서 증분 안에다가 대서 두 번째 거를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계 통합을 해서 또, 예, 그러면 증분 2까지 통합되는데, 증분 3까지 그 다음에 통합, 증분 4까지 통합.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시스템이 최종 완성되는 기간은 저 뒤에 있지만, 증분 각각을 보면 프로젝트 완료 전에 이미 오픈해서 사용자가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용자에게 인도 시점이 빨라지면은 비즈니스적으로 유리해요? 아니면 안 좋아요? 당연히 유리하죠. 이게 이제 점증 개발 또는 증분 개발 모델이에요. 자, 진화 모델은 뭐냐? 네, 그림을 보시면 얘도 사실 이렇게 네 개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네 개 중에 각각 증분을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걔는 네 개 중에 각각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도려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스타트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덜 핵심적인 부분을 또 스타트를 시켜요.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완료 전에 해당 부분은 전부 다 오픈해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접근 방법이 각각 나눠진 기능 영역 중에서 핵심적인 거를 먼저 개발해서 제공을 하느냐, 아니면 나뉘어진 증분별로 각각 접근해서 하느냐,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분을 쓸 거냐, 아니면 진화를 쓸 거냐는 그건 업무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그 기업이나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느냐는 거기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반복 점증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반복 점증까지 와보면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SDLC를 보셨어요. 음. 그리고 이제 클린룸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형태의 이제 접근입니다. 클린룸 혹시 들어보셨어요? 클린룸이라는 거? 네, 여러분들은 아마 뉴스에서 반도체 관련된 뉴스 기사가 날 때 하얀 무슨 옷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나서 어디 방 안에서 뭐 두세 명이서 두런두런 뭐 무슨 유리기판 같이 생긴 뭔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하얀 옷이 뭐냐면 방진복이에요. 방지는 먼지 진짜죠. 그런데 반도체 공정 같은 초미세 공정들은 그 미세 공정 안에서 먼지, 날아다니는 먼지는 돌멩이만큼 큰 거예요. 그럼 먼지가 들어가면은 그 공정에 결함이 생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먼지를 털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제조하는 그 룸까지. 그래서 먼지를 털고 들어가는 룸이 클린 룸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제조업체 가보면 CRCR 그래요. 네, 클린 룸의 이제 약자죠. 그래서 그 클린 룸에서 먼지를 털고 완전히 없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응용을 해보자. 자, 어떠한 이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는 절대로 결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결함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털고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털고 들어갈 거냐? 네, 우리도 클린룸에서 먼지 털듯이 결함을 터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자. 아예 결함 자체를 예방하자. 혹시 이렇게 결함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뭐예요? 음? 우주항공. 예, 미사일이 로켓을 이 천체에다가 날렸는데 얘가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에 미학을 됐어요, 우주에. 그러면 돈이 얼마 날아간 거예요? 예, 수조 단위가 나갑니다. 예, 그럴 바에는 아예 결함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돈을 좀 더 들여가지고 개발하는 게 낫겠죠, 완벽하게. 그 다음에 국방 쪽에, 자, 미사일 제어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미사일이 예, 원하는 적의 이 군사시설에서 1km 옆으로 날아갔어요. 여기서 날아갈 때는 저 1km가 아니라 똑같았지. 근데 아시죠? 조금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도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 끝에 가서 결론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죠. Anyway, 제어형 소프트웨어의 문제들이 생겨서 실제로 미사일이 민간인 지역을 오폭한 사례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뉴스를 나중에 막 검색해 보시면 민간 도시 이런 데 민간 시설 오폭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국가 간의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결함들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우주항공, 그다음에 군사 뭐 이런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런 데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런 방식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없앨 건데, 자, 박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클린 룸 펑셔널 스페시피케이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앞단에 보시면 리퀘어먼트 게더링, 포멀 디자인, 그다음에 코드, 그다음에 뭐 테스팅 이런 걸 보면은 큰 맥락은 전부 다 포커스네.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되어 있는 요 전체에 보면 인크리멘탈 1, 2, 3, 4 뭐예요? 중급 모델이네? 맞죠? 그래서 반복 점등 모델이에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여기 보면 박스 스트럭처 스피케이션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이거?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냐? 요거. 네. 박스가 세 개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스테이트 박스, 클리어 박스. 자, 블랙박스는 뭐냐면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일단은 껍데기 모형만을 먼저 코드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대놓고서 인풋을 넣고 아웃풋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 나오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대부분 나올 거예요. 당연히. 자, 넥스트로 넘어갑니다. 스테이트 박스는 블랙박스에다가 상태 정보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상태 정보를 추가를 해놓고 이번에도 다시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속 나오는지 검증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통과가 되면 다시 넥스트로 넘어갑니다. 자, 클리어 박스로 넘어가면은 블랙박스, 스테이트 박스 여기에다가 제어 정보까지 집어넣어요. 그럼 봐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변수, 함수, 상수, 그다음에 머줄 다 들어가 있죠, 지금. 그럼 이거는 지금 완성된 형태의 최종유죠. 자, 이렇게까지 넣어가지고 문제가 없이 우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원래는 나와야 돼요. 근데 해보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된 거랑 이 상태 정보를 놓고 해봤더니 예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함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블랙박스 자체도 버리고 얘도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블랙박스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통과했는데 이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랑 또 예외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얘는 폐기인데 얘만 폐기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스위트박스 거슬러서 전부 다 폐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발견은 못했지만 여기에 결함 발생할 A의 어떤 조건들이 반영돼 있었는데 발견을 못했다. 그래서 전부 폐기. 처음부터 다시. 굉장히 좀 타이트하죠. 이런 방식으로 박스 스피케이션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개발을 하는 방식이다. 이거를 이제 좀 더, 여기 이렇게 함수 형태로 정리한 거는 이건데, 시험 문제 출제가 한 세 번 정도 과거에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굳이 뭐, 지금 요 형태로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돼요. 차이가 뭔지 보이시나요? 블랙박스?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만. 그리고 여기는 제어 정보, 아니, 상태 정보. 여기는 제어 정보. 그 이야기가 요 뒷단에 있죠. 블랙박스.
출력을 그냥 얻는다. 구체적인 것은 다루지 않는다. 상태 박스, 내부 상태를 표시하는 데이터를 추가해 본다. 그다음에 클리어 박스, 제어 흐름을 추가해 본다. 이 세 개가 전부 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 가능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점증 반복 모델하고 같다. 이런 클린룸 공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SDLC를 어떤 거를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고려사항들이 생기겠죠. 업무 특성, 프로젝트 특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구사항이 명확하냐가 되게 중요하죠. 명확하다라고 하면 요구사항이 지킬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럼 당연히 포커스예요. 포커스가 제일 쉽고 접근이 빠르니까. 근데 그런 게 이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이 뭔가 애매모호해. 그러면 검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프로토타이핑 이런 게 필요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 뭐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점점 뺑뺑이를 많이 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점을 찍은 거는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이제 일부 그룹들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본 거예요. 여기 왼쪽에 구분사항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무에서 생각하는 것도 그냥 붙이시면 돼요. 다만 네, 이런 SDLC를 설명하라라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 설명하고 제가 암기한 거 썼거든요. 그러고 끝나버리면 여러분의 생각은 뭔지 계속 물어본다 그랬죠. 여러분의 생각은 안 썼잖아. 그러면 시험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뭐예요? 뭐 두 개 이상 뭐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어떤 데 써야 되니? 또는 이런 상황에서는 둘 중에 어느 거 써야 되니? 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들이 주지 않으면 문제를 답을 다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를 그려놓고 예시로 이렇게 몇 개 적고 땡땡땡 찍고 이런 때는 좀 더 적합한 거는 동그라미가 많은 거. 동그라미를 적게 쓴 거는 덜 적합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요구사항일 때는 동그라미 많은 예를 쓰는 게 좋겠고요. 이러한 뭐 특성이 있을 때는 동그라미가 많은 뭐 요거를 쓰면 좋겠고요. 이렇게 의견을 달아야 됩니다. 네? 그런 이야기이고요.